2006년 7월 말,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M선배 삐삐에 온 메시지. 당시 저는 16살에서 17살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토에 살고 있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떤 아르바이트가 매년처럼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천국의 알바라고 불리고 있던 어느 외진역의 영무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지금도 있는 역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담당 장소는 모두 3곳이 있고 모두가 1시간에 석 대 정도. 관광객을 실어오는 것뿐으로 그 전후 5분 정도 빼고는 에어컨을 튼 영무원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방학 숙제를 하거나요. 마음대로였습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였죠. 다른 영무원 분들이라고는 정년퇴직해서 직장을 구해 들어온 촉탁직 할배들 뿐으로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같은 말을 하면요, 손자 같은 우리가 가여웠는지 그분들은 그럼 숙직실에서 좀 자고 오면 어떠냐 하고 말해줄 정도로 꿀알바였던 겁니다. 그렇게 꿀같은 알바가 일반적으로 모집될 리도 없으니 이 알바는 자연히 매년 땡땡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바에 들어간 놈들은 3번째 알바, 즉 3년을 맡게 되면요, 이듬해 그 알바에 투입되는 선택된 자들이 1학년부터 몇 명이 선출됐고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바 멤버로는 U군, K군, N군, Y군, M선배와 저까지 6명, 모두 시커먼 남자들이었습니다. M선배만 3학년으로 나머지 5명은 2학년, 그 해엔 1학년은 없었어요. 이 사건은 이 알바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알바를 하던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 주변은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고 촉탁 어르신들에게서 무서운 경험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사체가 반드시 매년 몇 곳씩은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그 발견자는 거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촉탁 어르신들 뿐. 우리는 8, 9시부터 근무 투입이라 다행히 그런 현장과는 맞닥뜨릴 일은 없었죠. 어느 더운 날, 우리는 그 알바를 마치고 위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로회라는 건 딱히 별난 건 아니고 단순히 알바를 마치고 모두 잡담하는 자리입니다. 알바는 2개 시프트로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와 11시, 이렇게 2종류. 위로회에 참가하고는 싶지만 7시에 끝날 경우는 4시간 정도 근무처에서 시간을 때우면서 11시 팀이 끝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드물게도 6명 모두가 참가했었죠. 너는 오늘 참가할 거 생각? 이라는 말이 나머지 2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럼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7시에 끝나는 멤버가 모두 남았습니다. 위로회가 열리는 곳은 날마다 바뀌는데요. 그날은 운치가 있다는 것으로 2개의 강이 합류해 하나의 가모가와 강이 되는 삼각지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삼각지로 내려가려면 2개의 강에 걸친 2개의 다리 사이에서 강변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내려가면 도착합니다. 좌우를 강이 찰랑거리며 흐르는 자갈 위에 앉아 여러 잡담을 나누며 즐기고 있었죠. K군과 N군, 그리고 M선배는 술을 좋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도 몰래 사왔고 조금은 마실 줄 아는 U군은 어울리는 정도, 전혀 못 마시는 저와 Y군은 음료수로요. 당시 휴대폰이라는 건 아직 비즈니스맨들이 차 안에서만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으로 보급되고 있던 건 삐삐와 PHS 정도였는데요. PHS라는 건 예전에 시티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전화 옆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공중전화 옆에 인간들이 바글바글 했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당시 일본 PHS는 자체적으로도 통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폰 같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삐삐를 많이 썼고 개 중에는 PHS를 들고 삐삐랑 공용으로 쓰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숫자만 입력하는 삐삐에서 진화해 그 당시엔 짧은 가타카나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중전화 옆에서는 여고생들이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를 미친 듯 찍어넣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11은 아, 15는 오, 21은 카 등등 그런 조합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강가에서 마시던 우리 6명도 각자가 삐삐나 PH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담소를 나눌 때 M 선배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다른 모두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누구? M 선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물었더니 M 선배가 자기 삐삐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코니 이루노. 어디 있냐는 뜻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놀립니다. 또 누구냐니요? 그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희죽댑니다. 아니야, 진짜로 짐작도 안 가. M 선배가 말한 순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삐삐가 다시 울렸습니다. 확인하는 M 선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와타시모 이레테. 나도 끼워줘. 어디서 듣고는 끼워달라니 뭔 말이야? 의미를 모르겠네. 라는 M 선배. 여친분 아니에요? 아니, 여친 없는 거 잘 알잖아. 그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울리는 M 선배의 삐삐. 진짜 누구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삐삐에는요. 나이노. 없어. 우리 모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바로 다시금 벨이 울리더니 도코니 아루노. 어디 있냐는 뜻인데 이건 물건을 가리키는 말. M 선배는 영문도 모르는 듯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그걸 넣으려던 때 다시 울린 벨을 본 M 선배는 단숨에 창백해졌던 겁니다. 뭐래요? 왜 그래요? 흥미진진하게 묻는 우리에게 M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삐삐를 보여줬습니다. 와타시노 아타마가 나이노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없어. 모두에게 보여준 뒤 M 선배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내가 영감이 강해서 이런 농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놀란 우리 5명은 누구냐 이런 장난 문자 넣은 놈. 이제 됐으니까 진짜 하지 마라 까지 말했을 때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M 선배의 진지한 모습으로 설마 정말 영적인 일인가 싶은 놀라움으로 우리 5도 묵묵히 M 선배가 삐삐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 확인한 M 선배는 헤 하는 구두 미소를 짓더니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서보어요. 놀자. 보여주면서 누구냐? 선배가 따지고 듭니다. 니들 PHS 갖고 있잖아. 그거로 이걸 입력한 거 다 알아. 그러더니 일단 전부 여기다 꺼내봐. 발신 이력 볼 거야.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PHS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시지 센터에 전화를 넣어야만 했기 때문에 발신 이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나 아니에요. 모두 저마다 말하며 자갈밭 위에 PHS를 내놓습니다. 모두가 다 꺼냈고 2~3번째 PHS를 M 선배가 확인한 뒤 너도 아니네? 하고 말했을 때입니다. 다시 벨이 울렸던 겁니다. 모두의 PHS가 그 자리에 꺼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만 동시에 무언가 섬뜩한 메시지가 우리 6명 외에 누군가에게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던 겁니다. 하며 M 선배는 천천히 삐삐로 눈을 향합니다. 그러더니 정색하고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타마 사가시테, 머리 찾아줘. 저마다 기분 나빠하며 누구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서워요. 우와, 개 무서워. 귀신이야 귀신. 진짜 누군 거야? 살짝 흥분하면서 6명이 끌어낸 답은 다른 곳으로 옮기자 였습니다. 강가에다 인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심도 컸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모으고 6명은 내려왔던 돌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M선배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모두 M선배에게 모여 메시지를 봅니다. 도코니 이쿠노, 어디 가는 거야? 그걸 본 순간 모두는 우와, 야야, 야, 이건 진짜 야바이해 등등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을 뛰어올라 세워놓았던 스쿠터에 올라 제일 먼저 달리기 시작한 사람 쪽을 쫓아 일제히 스쿠터를 몰기 시작하는 6명. 결국 제일 가까운 역 앞까지 가서는 선두가 멈췄습니다. 역 앞에는 자판기나 공중전화의 불빛이 있어 전부 조금씩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까 그거 야바이했어. 난 이런 거 처음이야. 오늘 못 잘 것 같아. 하며 아직은 다소 장난이 섞였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요. 역전 가로수텔에 걸터앉은 M선배가 잠시 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했던 것 같아. 실은 처음부터 살짝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 진짜요? 등등 모두가 맞장구 치던 때 다시 그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M선배는 제발 그만 좀 해라 하면서도 삐삐를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괜찮은 듯 하더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코니 이타노, 어디 간 거야? 모두는 놓친 거야? 하는 말을 꺼냈고 하나가 지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혼자 돌아가기 무섭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곧 그 제안에 모두 동의. 각자의 스쿠터에 올라타 그럼 내일 보자 같은 말로 준비하고 있던 중 다시금 삐삐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 우리 6명은 그 자리에 딱 하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삐삐를 확인한 M선배는 귀가는 중지다, 자를 옮기자 하며 삐삐를 우리 쪽으로 보여줍니다. 미츠케타, 찾았다. 신호도 무시했고요. 목에 걸친 수건이 바람에 날아갔어도 주우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여는 찻집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간 6명 중 서너 명은 떨고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알기 쉽게 떠는 게 아니고요. 의자에 앉으니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게 테이블로 전해져 설탕통이 달그락대듯 떨렸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도코에이쿠, 어디로 가는 거야? 오마에, 너, 아타마가 나이, 머리가 없어, 가에세, 돌려줘, 아타마오 가에세, 머리를 돌려줘 하며 차례로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정신이 살짝 나가있던 5명은 그 말을 듣고도 그래요? 라는 반응. 에어컨은 분명 틀어져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여긴 춥다 하는 말도 꺼냈고요. 이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시간 정도를 찻집에 있었고 결국 6명 전원이 제일 집이 가까운 Y군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Y군 집에 도착. Y군의 제안으로 불단이 모셔진 방에 모여 자기로 부처님이 계시니 지켜주지 않으실까라는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Y군 집에 들어오고부터 삐삐는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군이 던진 한마디. 뭐라? K는 어디? K군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화장실? 그러나 화장실에는 없었어요. K군은 Y군 집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집 앞을 확인했더니 그의 스쿠터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혼자 무단으로 돌아갔을 리도 없습니다. 불안해진 우리는 PHS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무도 받지를 않습니다. Y군이 이건 뭘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니까 라며 일단 K군의 부모님에게 K가 사라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회원 명단으로 K군 자택 전화번호를 조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K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K군하고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Y라고 하는데요.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우리를 봤습니다. 잠깐 기다리래. K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 뭐? 그 자식 뭐야? 돌아갈 거였으면 말이라도 하지. 모두 투덜거립니다. 잠시 후 전화 너머로 K와 통화한 Y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걔 오늘 7시 퇴근이라 먼저 돌아갔다는데? 우리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쳐다봅니다. 뭐야, 위로해하자고 꼬셨는데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했잖아. 분명히 자다깬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은, 즉 기억이 아리송한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6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없으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처음 강가에서 Y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K군이 없다는 걸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냐 라든지요, 증거라도 있냐 한다면요,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6명이었다는 것만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가에 있던 6명 중 하나가 귀신이었다는 걸까요? 아재 할배들 추억 돋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짧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 더 갈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으실까요?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섭다 라는 기묘한 한마디의 글로 시작된 이 스레드. 일상의 한순간일 뿐인 버스 안에서 대학생인 이래 장렬한 공포체험이 시작되었던 건데요. 버스에서 만난 무서운 보호자. 강의가 끝나고 버스에 타 2인용 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일. 텅 빈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기를 낳는 여자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버스는 텅 비어 있는데 어째서 옆에 앉는 건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일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밖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러자 이어폰 너머로 음악이 아닌 뭔 소리가 들려왔다는 일. 기분 탓인가 싶으면서도 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은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거는 건가 생각, 옆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안고 있던 건 아기가 아닌 인형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형을 일 쪽으로 향하고선 여자는 이를 보며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일은 섬뜩하게 느껴 음악의 볼륨을 높인 뒤 철저히 무시합니다만 어째서 모르는 여자가 이런 짓을 하는 건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시선이 날아와 그저 참고만 있던 일. 겨우 내릴 정류장에 도착해 이윽고 일은 안심합니다. 여자에게 내릴게요 말하고 지나쳐 버스에서 내려서는 안심합니다만 그런 안심도 잠시. 여자가 엄청난 기세로 버스에서 내렸던 겁니다.
야바이! 스레 주민들에게도 여자의 위험성이 전해집니다. 공포를 느낀 일은 전속력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바로 돌아가면 집을 들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 일은 일단 근처에 숨을 만한 곳에 몸을 숨깁니다. 10분 뒤, 이젠 괜찮겠지 생각해 집으로 향한 일. 안심하고 집 문을 열었더니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그 모자는 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하는 전개에 스레 주민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죠. 진짜냐? 급히 문을 닫고 잠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일은 이불을 둘둘 말고 떨면서 잠들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그날은 집에 안 계셔 혼자 있게 된 일. 너무도 이상한 여자에게 스레 주민들도 공포로 전율하죠. 다음날 눈을 뜬 일은 어제 일을 떠올리면서도 학교로 향합니다.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며 버스 정거장까지 향했는데요. 그 모자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고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어제 겪었던 섬뜩한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만 결국 만든 이야기라고 무시당하고 맙니다. 창작 아니라면 무서워. 설마 씨발? 그만해. 청적이라도 충분히 무섭구만. 스레 주민들은 여기까지의 무서운 흐름에 창작이기까지 바라죠.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탄 일. 어제의 일을 반성하며 1인석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모자가 타지는 않아서 일은 어제만 그런 짓을 당했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릴 정류장에 도착. 일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는데 한 스레 주민이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예감은 적중. 일의 귀가를 기다렸다는 듯 그 모자가 이를 바라보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어제는 필사적으로 처맞고 있던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어떤 말이 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봐봐, 아빠가 돌아왔단다. 말도 안 되는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 여자는 일에게 다가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 본능적으로 토끼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옆을 지나쳐 일은 집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집에 도착해 어쩌지도 못하는 일은 화장실에 틀어박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을 기다리던 중 하고 울리는 인터폰. 이젠 죽는구나 각오한 일은 끝났다 생각하는데 일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난데 집에 있냐? 벨 눌러도 안 나오는 게 역시 없는 거? 라는 동네 친구에게서의 연락으로 벨을 누른 건 친구라는 게 밝혀집니다. 친구는 걱정되어 달려왔던 겁니다.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아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습니다만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는 의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도 진정되기 시작. 둘이 담배 한 대 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던 스레 주민들은 베란다라는 한 단어에 더한 공포를 느끼고 맙니다. 베란다로 나가버리는 거냐? 베란다에서 만나고 마는 건가? 그렇지만 베란다로 나가도 그 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담소를 나누며 한 대 빠는 일들. 담배를 반쯤 피웠을 때 갑자기 애가 태어나면 담배 끊는다고 약속했잖아. 일들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말을 잃습니다. 멍한 채 서 있는 일 옆에 있던 친구가 저기요,
누구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걔 민폐라고요. 하고 여자에게 한마디 날립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넌 뭐야? 우리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마! 하며 친구를 맹렬히 비난. 친구는 경찰 부릅니다 라고 여자에게 경고했더니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기억해 두마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일은 친구를 걱정합니다만 괜찮아 하더니 거기에 더해 걱정되니까 자고 가겠다는 겁니다. 남성미 넘치는 친구에게 안심이 된 일은 울기 시작하고 맙니다. 그런 뒤 진정된 일은 친구의 조언대로 부모님에게도 연락했고 밤에는 술도 한잔 하다가 깨닫고 봤더니 둘 모두 골아떨어졌던 거죠. 이런 의지가 되는 친구를 보고 친구 굿잡 칭찬하는 스레 주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둘 다 나체였다는 호모 전개를 기대하는 놈도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자던 둘은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하기로 했는데요. 차도 없는 데다 버스에는 죽어도 타기 싫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놀기로 둘은 결정합니다. 친구도 동네에서 그 모자를 본 적은 없다면서 그 기묘한 모자가 일 때문에 동네에 온 거라 생각. 안심한 일과 친구는 밤이 되어 공원 벤치에서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죠. 스레 주민들은 동네의 밤 공원이란 말에 좋지 않은 예감을 느낍니다. 안 좋은 예감만 들어. 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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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이. 버스에 타는 것보다도 여자가 있는 동네에 머문다는 쪽이 무섭지 않냐? 그러는데 친구가 갑자기 공원 입구 좀 봐봐 하는 말을 꺼냅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시선을 향합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 친구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인형 무서웠어. 퍼퍼짱 인형마저도 무서워졌다니까. 친구가 말했고 일도 맞아 했는데요. 너 또 방해하는 거야? 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거기에는 그 여자가 귀신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착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 모자가 공원에 와 있었던 겁니다. 동네에서 놀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공포로 이빠이가 된 일. 엄청난 기세로 이쪽을 향해 오는 여자. 둘은 바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기다려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은 기다리란다고 기다릴 놈이 있을 소냐 생각. 오히려 냉정해졌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의 냉정함에 스레 주민들은 동의합니다. 맞아. 분명 그래. 여자에게서는 간단히 도망칠 수 있었고 긴장의 끈이 풀어져 마주보고 웃는 둘. 둘은 한바탕 웃고 난 뒤 경찰에 알릴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여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고 결정한 둘. 친구는 또 일의 집에서 자기로 결정. 둘은 집을 향했던 겁니다. 그 여자와는 만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에? 히? 설마 하는 사실에 부들대는 스레 주민들. 여자의 정체는 일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일에게서의 문자를 보고 이를 놀래키려고 했던 건데요. 집에 일이 없어서 심통이 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일 엄마의 등장에 스레 안에 화목한 분위기가 흐르죠. 엄마 대단하시네. 엄마 팔팔하시구만. 심통을 내면 안 되지. 그런 엄마였습니다만 이를 분명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일은 상냥한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다음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무렵에 엄마는 이미 직장에 나가셨고 2인분의 오므라이스를 준비해 두셨다죠. 그리고 친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일은 무서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오늘도 학교를 향합니다. 무사히 그 여자와는 만나지 않고 학교에 도착. 그대로 강의가 끝나 돌아갈 시간을 맞게 됩니다. 버스에 올라타 1인석에 앉는 일. 버스에 타 있는 동안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눈을 감고 빨리 도착하기만을 계속 바랬습니다. 잠시 후 앉은 자리 통로 쪽에 사람의 기척이. 일은 식은땀이 멈추질 않아 시선을 향하는데 그 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의 옆에 서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는데요. 전율이 온몸을 달리던 일은 음악 볼륨을 높여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하고 친구에게 살려줘 하는 문자를 송신. 하지만 스레 주민들은 친구도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가엾게 됐어? 대단한 친구도 이젠 무리일 겁니다. 내릴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고 서둘러 내린 일. 여자는 그 뒤를 쫓아옵니다. 그러자 어이 할망구!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웅 같은 친구 등장에 스레 주민들은 들끓기 시작하죠. 친구 개 멋짐! 친구는 그 여자를 도발한 뒤 둘이서 일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여자를 도발하며 일정 간격을 두고 도망치는 겁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피난하는 둘. 여자는 열이 처받는 상태인지 집 문을 두드리며 발광하고 있습니다. 이 발광에 공포를 느끼는 주민들. 무서워요. 야바이. 친구가 시켜 일은 경찰에 신고. 그러는 동안에도 친구는 문 너머에 있는 여자를 계속해서 도발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 작전 뻑! 친구는 웃으며 한마디. 여자는 그대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겁니다. 경찰 말로는 여자는 옛날에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도 버려져 정신이 나가고 말아 인형을 자기 아기라고 믿고 있다는 것. 일에게 달라붙었던 이유는 전 남편을 닮은 이를 우연히 버스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후 여자의 부모가 사과하러 왔고 다시는 접근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 이 공포체험은 끝이 났던 겁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일도 모른다는 것. 일은 사력을 다해 자기를 도와준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펼치며 이 스레를 접었습니다. 일과 가족, 친구의 무사함에 안심된 스레 주민들은 일의 건투를 빌어줬습니다. 재밌었다. 수고했어. 진짜 무서웠음. 수고. 너도 가족도 친구도 무사해 다행이야. 잘 자. 전 남편과 우연히 닮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자가 따라붙고만 일.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섭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